지우는 35의 나이에 국내 최고의 음향 엔지니어로 손꼽혔다. 그의 손을 거친 모든 음반은 완벽한 사운드로 탄생했고 수많은 뮤지션들이 그와의 작업을 갈망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는 5년 전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완성한 사랑하는 아내 유진과의 삶이었다. 유진은 떠오르는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녀의 연주는 지훈의 음향 작업과 닮아 있었다. 기교적인 완벽함 속에 숨겨진 깊고 진한 감정. 서로 다른 음악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작업에 영감을 주고받으며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그들은 2년의 신혼생활을 보내며 둘만의 작은 콘서트홀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꿈은 유진의 첫 번째 독주회였다. 지훈은 직접 음향을 담당하기로 했고 이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완성하는 특별한 무대였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을 빌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연주회 전날 밤 리허설을 마친 유진이 지훈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이면 우리의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당신의 사운드와 내 바이올린이 하나가 되는. 그러나 그 작품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았다. 독주회 당일 새벽 연습을 위해 홀로 콘서트홀에 간 유진이 무대 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의식을 잃은 유진은 병원으로 급송되었고 의사들은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원인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작업실에는 음악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경찰은 단순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지훈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훈의 형인 민수가 찾아왔다. 방송국 PD였던 그는 늘 현실적이고 냉정했다. 유진이는 이제 깨어나지 않을 거야.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 넌 아직 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제 그만 놓아줘.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유진이는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유진이를 떠나보낼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훈은 형의 말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민수는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그때 마침 장인어른인 성호 선생이 병실에서 나왔다. 은퇴한 음악 교수였던 그는 늘 온화했지만 딸의 사고 이후 그 온화함은 깊은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3년간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지훈은 유진과 장인을 자신이 새로 구입한 전원주택으로 모셨다. 삭막한 병원보다는 자연의 소리가 가득한 집이 유진에게 더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음악가였던 유진이 늘 꿈꿔왔던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집이었다. 지훈은 이곳이 유진의 새로운 삶의 무대가 되기를 바랐다. 2명의 간병인이 헌신적으로 유진을 돌보았고 지훈은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 지훈의 형 민수는 이 상황을 못마땅해 했다. 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평생 이렇게 돈만 쏟아부을 셈이니? 젊은 나이에 인생을 이렇게 낭비할 순 없어. 죽은 사람 같은 사람 붙잡고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형은 지훈의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만 제기했다. 형, 유진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제발 더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훈은 힘겹게 형을 설득했다. 그럴 때마다 장인 성호 선생은 말없이 지훈의 곁을 지켜주었다. 예전과 달리 성호 선생은 지훈이 집에 오면 따뜻한 말과 함께 정성스런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지훈아, 고생이 많다. 유진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뒀으니 어서 먹어라. 오늘은 간병인들 일찍 보내고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아버님, 간병인들이 일찍 가면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나도 가끔은 우리 딸과 단둘이 있고 싶거든. 그리고 자네가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성호 선생은 지훈과 마주 앉아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평소 과묵하던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유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 모습에 지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유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늘 그를 고요한 미소로 맞이하는 유진의 얼굴을 보며 그는 4년 전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런데 문득 유진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메트로놈이 눈에 들어왔다. 그 메트로놈은 유진이 연습할 때 늘 사용하던 것으로 평소에는 서랍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지훈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원래 자리로 옮겨 놓았다. 며칠 후 지훈은 유진의 방에서 악보 몇 장을 발견했다. 유진이 독주회에서 연주할 예정이었던 곡들의 악보였다. 그는 악보를 정리하려다가 그중 한 악보 사이에 끼워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 쪽지에는 S, W, -730pm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은 미세한 변화들을 알아차렸지만 유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다. 어느 날 새벽 잠들지 못한 지훈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장인 성호 선생이 소주 한 병과 안주를 들고 들어와 지훈 옆에 앉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훈아, 우리가 가족이 된 지도 벌써 8년이 넘었구나. 자네가 우리 유진이와 연애할 때부터 봤으니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성호 선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자네가 우리 유진이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자네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 지훈은 장인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다. 유진이가 쓰러지기 전 몇 달 동안 뭔가 이상했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성호 선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어떤 남자에게서 자꾸 전화가 왔어. 유진이는 동료 연주자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 그런데 자네한테 말할 수도 없고 딸을 의심하고 싶지도 않아서.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남자가 누구죠? 잘 모르겠어. 다만 이니셜이 S, W 라고만 들었지. 서원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아. 미안하다, 지훈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지훈은 유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장인의 말을 떠올리며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려 했다. 그때 문득 유진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지훈은 깨달았다. 유진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지훈은 회사를 쉬고 유진의 개인 연습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유진이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의 악보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지훈은 그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음향 엔지니어로서의 예민한 감각으로 악보를 분석하던 중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악보의 여백에 연필로 작은 표시들이 있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연습 표시로 보이지만 지훈의 눈에는 달랐다. 특정 마디의 강약 기호, 템포 변화 표시들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지훈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표시들을 연결하면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 나타났다. SW730. 그것은 장인이 말했던 그 이니셜과 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악보에 비밀스러운 만남의 증거를 남겨둔 것이었다. 지훈은 그제야 아내의 사고가 단순한 뇌출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지훈은 유진의 악보에 숨겨진 단서를 밤새 분석했다.
음향 엔지니어로서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한 결과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났다. 악보의 다른 곡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표시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조합하면 날짜와 장소가 나왔다. 지우는 곧바로 그 날짜들을 추적했다. 대부분이 유진이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다. 그리고 S, W의 정체를 찾기 위해 유진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서원이라는 이름의 첼리스트를 찾아냈다. 서원은 유진과 같은 음악원 출신으로 최근 국내 오케스트라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지우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서원의 행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서원과 유진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1년 넘게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연습실, 카페, 심지어 호텔에서까지 만났다는 증거들이 나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원이 유진의 독주의 성공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이었다. 서원은 같은 시기에 자신의 독주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유진의 성공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탐정이 입수한 휴대폰 통화 기록에 따르면 서원은 유진에게 독주회를 미루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우는 서원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원이 자주 가는 연습실로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유진이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쓰러진 날 밤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도요. 서원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지훈이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입을 열었다. 맞아요. 유진이와 사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쓰러진 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실이죠? 그날 밤 유진이가 독주회를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당신에게 모든 걸 고백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서원의 말에 따르면 유진은 그날 밤 지훈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이혼을 요구하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원은 자신의 경력과 명예가 망가질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유진이를 말렸어요. 아니,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냥 도망쳤어요.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서원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진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원과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지훈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을 집으로 데려와 유진의 방으로 안내했다. 형사님, 유진이는 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유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진아, 내 질문에 답해줘. 한 번 깜빡이면 네, 2번 깜빡이면 아니오야. 지훈은 먼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가 옆에 있는 거 알고 있지? 유진의 눈이 한 번 깜빡였다.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진아, 서원과 불륜 관계였니? 유진의 눈이 괴롭게 한 번 깜빡였다. 그날 밤 나에게 고백하려고 했니? 다시 한 번의 깜빡임. 서원이 너를 해친 거니? 유진의 눈이 2번 깜빡였다. 아니라는 뜻이었다. 형사는 이제 진지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지훈은 계속해서 질문했고 유진은 눈 깜빡임으로 그날 밤의 진실을 조각조각 알려주었다. 유진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예상과 달랐다. 서원은 유진을 직접 해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둘 사이의 격렬한 말다툼이 유진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뇌출혈을 유발했다는 것이었다.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성 뇌출혈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서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원은 유진이 지훈에게 불륜을 고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날 밤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CCTV 분석 결과 서원이 콘서트홀을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서원은 결국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클래식 음악계의 불륜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지훈의 형 민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다. 자신은 동생에게 현실을 보라고만 했지 그의 사랑과 직감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동생이 3년 동안 보여준 헌신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인 성호 선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딸의 불륜이 밝혀진 것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사위 지훈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동받았다. 그는 지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훈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유진이는 영원히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야. 진실이 밝혀진 후 놀랍게도 유진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눈 깜빡임으로 시작된 의사소통은 이제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발전했고 의료진들은 그녀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다. 물리치료사들은 유진이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아, 나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내. 3년 만에 처음 들리는 유진의 목소리였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지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사랑해. 유진의 두 번째 말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배신과 진실,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낸 새로운 하모니. 지훈과 유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사랑의 협주곡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유진의 바이올린은 다시 노래할 것이고 지훈의 사랑은 그 노래에 완벽한 반주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절망을 이겨내고 배신마저 용서하며 마침내 진정한 화해의 음악을 연주하게 된 것이다. 몇 달 후 유진이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바이올린을 켤 때 지훈은 그 옆에서 완벽한 음향을 만들어 주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생이라는 긴 연주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